지금 88%가 있는데요. 2시 14분입니다. 꼭 400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 공조기를 켜면 394km를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100%로 충전을 해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만 충전을 했는데 뭐 11kWh 정도 들어가면은 충분히 100%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56kW 정도의 속도가 나오니까 출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SOC가 92%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56kW의 충전 속도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이 부분이 강점인 것 같아서 저는 EV6나 아이오닉5 같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타이칸이나 이트론 GT 같은 차량들을 추천드리긴 한답니다. 굉장히 빨라요, 충전 속도가. 와, 97%인데도 31kW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빨라요.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100%까지 충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9%까지 20kW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조기를 안 켜면 456km를 갈 수 있다라고 해서요. 뭐 군산 IC보다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동군산까지 가기엔 좀 아쉬워서 석임제 IC까지 딱 다녀오면은 44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석임제 챌린지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외기가 23도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거기다가 햇빛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기온도 완전히 딱 적당하고, 그래서 오늘 석임제 IC까지는 충분히 왕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왕복 442km의 석임제 챌린지 지금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보다는 조금 덜 해도 100%로 완충이 되겠군요. 20분 딱 충전했네요. 자동으로 닫히는 거 너무 좋아. 옆구리에 있는 충전구보다 이 뒤쪽에 있는 충전구가 최고인 것 같아요. 100%로 충전을 딱 하니까 459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출발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로 바꾸고 출발을 할 거고요. 에코로 바꾸니까 473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100km를 찍었습니다. 연비는 전비죠. 킬로와트시당 6.4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1시간 18분 동안 달렸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빠르게 달린 속도예요. 배터리는 81%가 남아있고요. 지금 가용거리는 372km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조장치가 꺼지면 377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고, 100km까지 오는데 킬로와트시당 6.4km면 그렇게 좋은 전비는 아니거든요. EV6 AWD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어스 모델이라고 하죠. 4륜구동이다 보니까 파워는 세요. 제로백은 아까 재보니까 한 4.67초였나? 4.76초였나? 나오더라고요. 잘 가고 있는데요. 석임제 IC까지 221km, 왕복 442km, 꽤 먼 거리인데 왕복으로 갈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타필드 하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EV6 GT 라인을 예약을 그냥 해놓은 상태거든요. EV6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된 차량 리뷰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단거리 랭킹에다 이제 등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시속 103km의 속도로 쭉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103km가 돼야지 내비게이션 상으로 지금 딱 100km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지금 타면서 느끼는 게, 이 시대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의 모범 답안의 정석을 보여주는 차량이 바로 EV6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자체로는 아이오닉5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오닉5보다 얘가 10cm 정도의 휠 베이스도 짧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약간 아이오닉5보다는 좀 헤드룸이 조금 낮긴 낮은데 그래도 운전석에서는 상당히 편한 운전 착석감을 보여주고 있고, 다리 밑에 거주성이라든지 공간, 숄더룸 안쪽에 있는 공간, 뭔가를 만지게 되는 모든 버튼 구성들, 기어 셀렉터, 왼쪽 오른쪽에 패들 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회생제동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깜빡이, 와이퍼,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왼쪽에 있는 에이다스 버튼, 오른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 버튼, 곡률로 되어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 2개, 위쪽에 있는 이 선루프까지 진짜 정석이에요. 정석. 너무 쓰기가 편하고 너무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구나, 새삼 느낍니다.
제가 예전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 준호토 윤 대표님이랑 같이 EV6 갔다가 고창 가가지고 짱어 먹고 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9개월 전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벌써 EV6라는 차량이 출시가 된 지 9개월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이 차량의 상품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전기 차량이 아직 나오지 않고 저 나름대로의 상 그랑프리 카 오브 더 울트라 TV에서도 1등을 준 이유가 있다. 올해 국내 전기 차량 후보는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고요. 현대 아이오닉 5 AWD, 기아 EV6 GT 라인,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4대고요. 사실 국내 괄목할 만한 제대로 된 전기차는 4대밖에 나오지 않아서 4대의 후보군밖에 없네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 많은 전기 차량들이 나오겠죠. 제가 뽑은 2021년 국내 베스트 전기차는 기아 EV6 롱레인지 GT 라인입니다. 국산차 전기차 중에서 괜히 1등을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완벽한 정석적인 디자인과 쓰기 편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보면은 V12도 있어요. 800V 시스템에 굉장히 빠른 충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국 전기차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여러 차량을 타다 보니까 차량의 단점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차량의 ADAS가 진짜 많이 약하네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도 마찬가지고 GV60도 마찬가지고 나 EV6도 다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나온 EQS나 BMW의 ID.A 시리즈 그 시리즈들의 ADAS보다도 약해요. 실질적으로 차량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약하고요. 타선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팅팅팅팅 이렇게 튕겨서 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조금 너무 아쉽고요. 또 HUD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크고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좀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BMW ID.8의 그 크지만 아주 선명하고 아주 똑부러지는 HUD를 보다가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HUD를 보니까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건 뭐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폰트, UI, UX의 디자인 같은 경우가 메인 디스플레이는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거리, 전비, 시간, 퍼센테이지, 갈 수 있는 가용거리, 내가 지금 여태까지 달려왔던 평균 연비, 총 킬로미터 진짜 잘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의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디자인 같은 경우가 좀 올드하다, 아쉬워요. 최근 나오는 벤츠의 EQ 시리즈 엠벅스 아이들이나 혹은 BMW의 ID.8 그리고 아우디의 MM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은 선과 좀 올드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세련됐단 말이에요.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인포테인먼트 폰트 디자인 그리고 메뉴의 구성 디자인 자체가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AP도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딱 눌러보면요, 바로바로 뭐 이렇게 뭔가를 누르잖아요? 딱 누르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반응 속도가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아쉽다. 눌렀을 때 거의 0.5초, 0.3초 요 정도로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사실 운전 중에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하지만 그건 말고는 정말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용 편의성과 쓰기 편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좋은 차량을 하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 플랫폼을 지금 차용하고 있잖아요. 뒤에 있는 V12 시스템이라든지 각 시트의 USB-C 포트 같은 것들이나 뭔가 충전을 하기 위한 많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EV6를 괜히 계약을 일단 넣어놓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EV6 GT도 나오면 계약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 차량들을 계약을 하는 이유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차량을 막 수집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전기 차량이 한번 계약을 하면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기다리는 거는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을 다 일단 계약을 넣어놓고 나오는 차량들에 맞춰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구입을 해놓을 겁니다. 지금은 모델 Y를 가족차로 쓰고 있기 때문에 뚜벅이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어떤 차량이 필요한데 EV6, i4 M50, iX, EV6 GT, 아이오닉 5 새로 나오는 아이들, 내년에 나오는 아이오닉 7, 기아의 EV9 요렇게 아마 저는 계약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차량들 중에 차량이 정말 단연 으뜸이라고 하는 부분, 완전 플랫은 되지는 않지만 차량 뒤쪽을 폴딩을 하면 그래도 차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 같은 데서 나오는 차량들은 그 팰리세이드 뒤쪽처럼 완벽하게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뒷좌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제발 활용을 해서 차박도 가능하고 2900mm의 휠 베이스도 적용을 해놓고 있고
실내 거주성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뒷좌석 폴딩에 따른 평탄화 시스템까지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뭐 전세계 1등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장거리를 가거나 고속도로를 가게 됐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에이다스다. 에이다스라는 부분이 진짜 발목을 잡네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력 성능도 너무 좋고 가속 발진을 할 때 나아가는 로터의 회전 질감도 너무 좋고 쓰기도 너무 편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완벽한데 이런 짜잘한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 때문에 점수를 깎아먹는 거는 진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곧 다시 200km 구간에 가게 될 거고요. 200km 넘어 석임제 IC에 가면 또 중간 브리핑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아마 제 생각엔 스타필드 하남으로 돌아오지 않고 저희 집으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 이따가 또 오면서 생각나는 이닉스테리어 리뷰라든지 갑자기 또 제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